안녕하십니까, 경호생각입니다. 오늘 방송은 현미밥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하려고 합니다. 요즘 방송이나 각종 언론 매체에 보면 온통 현미와 잡곡을 대단한 식품처럼 찬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요, 현미의 쌀겨나 잡곡의 겨는 주로 동물의 먹이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이 쌀겨나 잡곡의 겨가 대단한 영양소 덩어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사람들이 먹도록 선전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현대에는 영양 많은 식품이 넘쳐나고 있는데도 말이죠. 아무튼 잘못된 음식 습관이 병을 부른다는 사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유는 먹거리에 있습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 라는 옛말에서 볼 때 식이요법이 자연치유 요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이야기하려는 현미의 쌀겨에는 항영양소라는 불편한 곡물 독성이 들어있어서 그 많고 좋다는 현미의 영양 성분을 우리 몸에 잘 흡수할 수 없게 하는 방해 물질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어쩔 수 없이 현미를 먹을 경우 곡물 독성을 없애려고 특별한 조리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이 독성 물질은 영양 성분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하고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질병으로 나타나는 불편한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송은 기타 잡곡에 대한 불편한 진실보다는 현미에 대한 이야기만 해보려고 합니다. 현미를 매일 밥으로 드시고 계시는 분이나 자주 현미밥을 드시는 분은 꼭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주변에 꼭 공유해서 잘못된 식습관이 우리 몸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기 전에 구독 안 돼 있으신 분은 구독을 눌러서 경호생각 시청자가 되어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방송에 탄력이 붙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현미와 현미밥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와 여러 곡물에는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도 많지만 일부 항영양소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항영양소가 우리 몸이 영양소를 흡수하는 걸 방해하거나 억제하는 물질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여기 표 정리를 제가 했는데 대표적인 항영양소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피트산, 렉틴, 옥살산, 뭐 사포닌과 탄닌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항영양소 성분들이 있는데 주로 이 피트산이 문제고 렉틴과 옥살산 이 세 개가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물질입니다. 피트산은 현미나 대부분의 곡물, 콩류,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고 이 피트산이 미네랄 흡수를 강력히 방해해서 빈혈과 성장장애,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리법이 해독하는 조리법이 여기에 있죠. 주로 장시간 물에 불리고 삶거나 발효시키고 해서 먹도록 하고 생으로는 먹지 마라 이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렉틴은 역시 현미, 곡물, 콩 등에 들어있고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단백질 계열의 항영양소다라고 합니다. 이 렉틴이 쌓이면 장루수 증후군, 호르몬 교란, 자가면역 질환, 소화불량, 염증 유발 물질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 렉틴 또한 독성을 제거하는 조리 방법을 잘 지켜서 드셔야 하고 생콩으로는 생콩 같은 건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옥살산
이게 정말 무서운 옥살산염입니다. 이 옥살산은 주로 이제 곡물도 있지만 채소, 과일, 견과류 등에 많이 들어있고, 이 옥살산은 해독하거나 중화되지 않는 독소입니다. 특히 이제 칼슘과 결합해서 대소변으로 배출하는 방법, 아니면 피부나 기타 우리 이제 진액을 통해서 자연 배출하는 방법밖에 없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체내에 축적되면요, 관절염, 방광염, 신장결석, 특히 신장결석을 가장 크게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무수한 질환을 일으키는 독소입니다. 시금치를 비롯한 잎채소와 뿌리채소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을 없애려면 흐르는 물에 오래 불리고 오래 삶고 그 데쳐서 그렇게 해서 먹어야 그런 대로 독성이 적어져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된다고 하죠. 사포닌, 인삼에도 많이 들어있고 뭐 더덕, 뭐 여러 가지 우리 뿌리 채소에 들어있는 그런 물질인데, 이 사포닌 또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불량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소량을 먹었을 때는 괜찮은데 많이 섭취하게 되면, 또 장기간 섭취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영양소 흡수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홍삼도 많이 먹거나 장기간 먹으면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탄닌, 감에도 들어있고 모든 녹차 뭐 이런 엽록소에 많이 들어있죠. 근데 이게 통곡물, 콩 뭐 이런 데도 들어있답니다. 이 또한 단백질과 결합해서 소화를 방해하고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잘 법제해서, 즉 조리 방법을 지켜서 우리가 섭취해야겠습니다. 이 자료는 챗 GPT 오픈 AI에서 추출한 자료인데요. 곡물의 항영양소의 비교표입니다. 현미, 백미, 귀리, 밀, 뭐 퀴노아, 메밀, 옥수수, 조에 들어있는 주로 렉틴과 피트산, 옥살산을 위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현미의 렉틴은 약 중간 정도 들어있지만 피트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옥살산염은 뭐 낮은 걸로 나타나 있고, 여기서 백미까지만 비교해 보면 백미는 렉틴이 아주 낮게 들어있고 피트산도 매우 낮게 들어있습니다. 옥살산염은 아주 적습니다.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기타 항영양소는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아무튼 이 귀리나 여 등등등 옥수수까지 피트산이 가장 많고, 밀의 렉틴, 퀴노아는 이 렉틴의 함유량이 매우 높습니다. 퀴노아는 정말 조심히 먹어야 되는 그런 곡물입니다. 방금 전 본 그 현미의 피트산 함유량이 0.8에서 1.35%였었죠. 그런데 백미에는 매우 낮았다고 돼 있었고, 여기 보시면 현미와 백미 100g에 현미는 피트산이 462, 백미 100g에는 15mg이 들어 있습니다. 즉 피트산이요, 현미가 백미보다 약 30배 들어있다고 충남대 농과대 연구소에서 발표한 그런 자료입니다. 피트산은요, 골다공증, 빈혈까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항영양소입니다. 앞에 설명했듯이 피트산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해서 미네랄 결핍증을 일으켜서 빈혈, 또 성장장애를 유발하는 대표적 항영양소이고, 특히 아연의 흡수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또한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소화 효소 작용을 방해해서 소화불량을 유발하는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밥이 영양 성분이 백미보다 높다고 해도 흡수율이 떨어져 백미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현미와 백미의 비소 함유량 비교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소는 자연 상태에서 유기비소와 무기비소 형태로 존재하는데 쌀에 있는 비소는 무기비소라고 하고 이것이 인체에는 더 해롭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미는 백미보다 비소 함유량이 4배에서 5배가 높다고 합니다. 이유는 쌀겨와 관계가 있는데 비소는 주로 쌀의 외피 부분인 쌀겨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비교표는 현미와 백미의 비소 함유량입니다. 여기 보시면 현미는 15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 킬로당, 백미는 30에서 80 마이크로그램이죠. 비소는 모든 곡물에 일정량 포함되어 있지만 쌀이 대표적으로 비소를 많이 흡수하는 곡물이라고 합니다. 쌀은 물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물과 흙 속의 비소를 쉽게 흡수하기 때문이라네요. 하지만 이 비소 함유량은 쌀의 재배 지역과 환경에 따라 비소의 오염 농도가 다를 수 있답니다. 그래서 현미를 주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비소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현미를 물에 하룻밤 담가두고 또 물을 여러 차례 씻어내고 고열로 조리해서 비소의 농도를 줄여서 먹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현미는 생쌀로 먹으면 대단히 위험한 독성 물질이 많이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현미와 백미의 밥으로 했을 때 영양 성분 비교표를 보겠습니다. 현미와 현미밥, 백미와 백미밥. 그 열량은요, 백미밥이 훨씬 높습니다. 이 열량이 높다는 건 칼로리가 높다는 건데, 칼로리가 높다는 것은 허약한 사람이나 환자의 경우는 현미밥보다는 백미밥을 먹어야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현미밥 안 줍니다. 백미밥 줍니다. 다만 탄수화물이 백미밥이 높아서 다이어트 또는 당뇨 이런 문제 때문에 현미를 즐겨 찾는다고 하는데 이건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식품들의 이 주는 그 영향 때문에 이 현미밥과 백미밥 차이는 크게 다이어트나 당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은 백미가 훨씬 높고 식이섬유가 현미밥이 높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좋아서 높아서 현미밥을 먹는다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요, 이 자체도 미미하죠. 3.5g, 1.9g. 식이섬유는요, 우리가 하루에 많은 곳에서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현미밥과 백미밥을 비교했을 때.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하루 식이섬유 권장량이 25g인데요. 백미 2kg로 밥을 지어서 백미만 밥만 먹었을 때는 현미 700g으로 밥 지어 먹었을 때보다는 많이 먹어야 되니까 문제가 있죠. 식이섬유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김치, 나물, 각종 반찬이 식이섬유로 돼 있는데 우리가 꼭 밥만 먹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그렇게 많이 섭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 식이섬유가 포화되거나 식이섬유가 너무 많이 섭취됐을 때의 부작용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비교법 산출은요,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재배 조건, 가공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정값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재배 조건, 가공 방식, 쌀의 종류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수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쌀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미를 도정해서 백미를 만들 때 나오는 쌀의 속껍질이 쌀겨인데요. 쌀겨는요, 우리 조상들은 동물 사료로 사용했지 사람이 먹지 않았습니다. 정말 구황식품, 먹을 게 없을 때 쌀겨를 이용하거나 현미 쌀을 먹었죠. 쌀겨는 사람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항영양 물질과 곡물 독성이 많아서 사람이 먹으면 몸에 해롭다고 우리 조상들은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현미를 꼭 도정해서 먹었고, 쌀겨는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독성을 완전히 제거해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먹었던 그런 식품입니다. 평소에는 동물 사료나 무, 오이 등 그 뿌리 채소를 발효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요, 쌀겨에는 식이섬유와 각종 미네랄,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는 하지만 사람이 먹었을 경우 항영양물질이 있어서 백미에 비해 소화 흡수가 덜 되고 영양 섭취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현미를 안 먹고 백미를 먹었습니다. 또한 쌀겨에는 피트산염을 비롯한 옥살산염, 렉틴 등 독성이 있는 항영양소 때문에 사람이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또 생으로 먹었을 때는 분명히 그 독성으로 인해서 복통과 변비와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지요. 그래서 쌀겨가 붙어있는 현미를 먹을 때는 필히 쌀겨를 먹는다는 전제하에서 충분한 조리 과정을 거치고 먹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현미나 통곡물은 저장 과정에서도 습기가 많거나 관리가 부실해가지고 냄새가 나고 또 썩거나 곰팡이가 피면 결코 먹어서는 안 됩니다. 독성 물질인 아플라톡신이라든지 파루닌이라든지 아크릴 아마이드 같은 그런 발암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까다로운 게 현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현미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경호생강님의 자료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미밥과 잡곡밥을 고집하시는 분들을 위해 문답식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현미밥을 먹어야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네, 현미에는 식이섬유가 많고 영양이 백미보다 높다고 하니 이왕이면 현미밥이 더 좋지 않나요? 그래요? 식이섬유를 충분히 보충하려고 현미밥을 드신다고요? 건강한 사람의 하루 식이섬유 적정량을 아신감요? 25g이래요. 현미밥 100g에 식이섬유가 3.5g 들어있다고 하니께 현미밥 700g이면 하루 식이섬유 필요량은 충분하겠네요. 그러면 다른 음식에 있는 식이섬유는 모두 어쩐디야? 매일 식이섬유 많은 음식을 골라 먹을 텐디 식이섬유가 과잉이 되겠네. 식이섬유가 과잉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식이섬유는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과잉이 되면 복부팽만, 가스 발생, 복통, 변비, 설사, 미네랄 흡수 방해, 그리고 비타민 흡수가 감소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식이섬유는 물에 부풀어져 대변의 부피를 증가시키니까 물을 적게 먹고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면 탈수 현상이 생기고 변비의 원인이 된디야. 또한 과도한 식이섬유 섭취는 식이섬유가 영양분도 없고 오로지 섬유질 뿐이니까 소화가 되지 않고 항상 배만 불러 있어 식사량이 줄어들어 체중 감소와 영양 결핍이 될 수 있다네요. 식이섬유 때문에 현미밥을 꼭 먹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디.
그래도 현미밥이 백미보다 영양가가 더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현미밥은 쌀겨를 함께 먹기 때문에 영양분은 백미보다 더 많지요. 그런데 막상 쌀겨에 있는 항영양물질 땜시 우리 몸에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고 백미밥보다 영양분 흡수율이 떨어진다는데요. 또한 소화가 안 돼서 그 좋다는 영양물질을 다 배설해버린다고 하네요. 그런데 왜 일부 의사나 전문가들은 현미를 먹어라, 통곡물을 먹어라고 권유하죠? 지들이 연구한 단면만 보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사람의 건강은 단면만 보고 결정할 수 없는 신묘한 구조라고요.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한 가지 식품만을 장기간 먹어도 안 되고 또한 모든 식품의 원재료에는 자체적인 독성이 있기 땜시로 충분히 독을 제거한 후에 먹어야 해요. 그래도 독성은 남기 마련이고 독성 물질이 쌓이면 서서히 수년 또는 수십 년 후에 질병으로 나타나지요. 그래서 자신이 먹어보고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한 먹거리가 자신에 맞는 음식이지요. 전문가 말이라고 꼭 따라야 할 필요가 없지요. 현미밥이 당뇨와 심혈관 질환에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뇨는 영양 과잉에서 온다고 모두 알고 있잖아요. 부자병이라고. 그런데 현미에 영양분이 백미보다 높다면서요. 영양분이 높으면 당뇨병을 더 키우는 것 아닌가요? 지 생각으로는 현미밥은 소화가 안 되고 대부분의 영양분이 배설되기 때문에 배만 더부룩하고 영양 섭취가 결핍되니까 못 먹어서 당뇨에 좋다는 뜻 아닐까요? 결코 현미가 당뇨에 좋다는 것은 단편적인 과학 지식이 만든 오류의 일부일 뿐이라는데요. 당뇨는 병이 아니고 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증상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드러났어요. 위에 설명한 것을 보면 현미에 곡물 독성이 많은 걸로 이야기했는데 현미를 즐기는 사람들이 그동안 아무 탈 없이 잘 살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요. 현미밥을 가끔씩 먹었거나 소량 섭취했거나 잘 조리된 현미밥을 먹었거나 우리 몸의 내성으로 충분히 해독할 양만큼 먹었기 때문이지요. 다만 꾸준히 오래도록 먹거나 많이 먹은 사람은 독성 물질이 축적돼서 한계점에 이르면 질병으로 오게 돼요. 특히 곡물 독성 물질 중에 피트산염과 옥살산염, 렉틴 등이 장루수증후군,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관절염, 방광염, 신장결석 등 다양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대요. 조심하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현미밥을 먹지 말아야겠네요. 아니요. 현미로 밥을 지을 때 충분히 독성이 제거되는 조리법을 지킨 현미밥은 먹어도 돼요. 다만 현미밥을 먹을 때는 40번에서 100번 정도 씹어서 현미밥이 충분히 갈려야 소화가 되고 현미 속의 영양분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다 그래요. 대충 씹으면 대부분 배설되고 영양 흡수가 잘 안 된다고 하대요. 아니, 위장에서 나오는 위산이 현미밥을 녹이고 소화 효소제가 소화를 시키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아니요. 현미는 자체에 함유된 항영양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항영양소가 충분히 조리 과정에서 제거되지 않으면 소화효소제의 작용을 방해하고 쌀겨의 식이섬유 때문에 일부 영양소가 위산에도 녹지 않고 함께 배설되기 때문에 영양실조나 빈혈의 부작용이 있다고 하던데요. 고마워요. 그러면 이제부터 현미를 먹을 때는 신중히 조리해서 먹어야겠네요. 그리고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조심할게요. 그래요. 충분히 이해하셨다니 다행이네요. 아무튼 현미는 생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안녕.